사람에게는 마음씨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인간은 감정과 정신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마음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왔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17세기가 돼서야 과학자들은 이 마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20세기가 이르러서야 인간의 뇌가 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역까지 담당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7세기 후반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구절을 제시하며 인간의 정신활동과 뇌의 기능이 연관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후 인간의 뇌와 정신활동에 대한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19세기 후반 독일의 뇌과학자 칼 데르니케와 폴 브로카는 뇌의 특정 영역이 언어의 이해와 생산에 관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세기가 돼서야 뇌의 영역과 인간의 행동 및 감정 사이의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뇌가 인간의 희노애락을 담당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뇌로 하여금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의 존재가 발견되는데요. 그 물질이 오늘의 주인공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입니다. 세로토닌은 주로 기분 조절, 우울증, 긴장 및 수면 제어에 작용하며, 노르에피네프린은 주로 긴장, 수면, 혈압 조절에 작용합니다. 도파민은 기억, 학습, 운동 제어 및 보상 시스템에 작용합니다. 저 세 가지 물질은 각기 다른 역할이 있으나 생성과 작동 원리의 많은 부분이 유사하여 독자들에게 다소 익숙한 도파민을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쁨의 물질이라 불리는 도파민은 뇌와 척수를 합친 중추신경계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입니다. 중추신경계의 일부인 대뇌기 저액이라는 구조물 내부에 있는 세포들에서 주로 생성됩니다. 더 자세히 확대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뇌의 신경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입니다. 몸의 에너지, 위력, 동기부여, 보상, 기쁨, 욕구, 흥미, 운동 제어 등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인데, 도파민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로 보상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받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운동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되어 운동의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러한 성취감은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만약 도파민 수치가 부족하면 운동의 성취감을 느끼기 어려워 운동을 계속하기 힘들어질 수 있겠지요. 인간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에 빠져들까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신비한 세 가지 물질의 존재로 인해 마약이 인체에 작동하는 원리도 같이 밝혀졌습니다. 마약은 마약 자체에 쾌락의 성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도파민의 작용을 증폭시키는 물질일 뿐입니다. 마약에는 대표적으로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등이 있습니다. 이들 마약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도파민 수용체에 작용하여 도파민의 작용을 증폭시켜줍니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카인은 중추신경계의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여 강한 흥분과 쾌감을 유발하고 에너지와 자신감을 높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용은 불안, 수면장애, 특정한 망상을 가지는 편집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르핀을 거쳐 만들어진 헤로인은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마약으로 중추신경계의 수용체를 자극하여 강한 진통, 편안함, 안정감, 흥분을 유발합니다. 진정 효과가 있어 통증을 완화하고 불안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중독성이 매우 높아 마약 중독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마초는 만성적인 통증에 대한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 암통, 신경통, 근육통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마초에 함유된 화학물질인 THC가 편안하게 기분을 안정시켜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합니다. 대마초 연기는 매우 자극적이므로 기관지염,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지속되는 사용은 불안,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약이 인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도파민은 신경 전달에 사용된 후 다시 원래 위치로 재흡수되는 과정이 있는데, 코카인은 도파민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여 도파민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작용으로 도파민의 밀도를 증폭시켜 쾌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대마초의 경우에는 대마초에 함유된 주성분인 THC가 시놉틱스 슬롯이라 불리는 도파민이 전달되는 공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도파민의 방출을 증가시킵니다. 마약의 효과는 분명 존재해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까지 떠오를 만큼 대중에게 만연되고 있는데, 문제는 마약이 중독이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마약에 의해서 과도하게 증폭된 도파민을 흡수한 수용체는 반복 충격에 의한 내성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어 이후
도파민에 대해 반응 감도가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도파민 부족 현상이 일어나 우울감과 불안감이 발생되고 더 강한 다량의 마약을 투여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뇌의 과도한 도파민 방출은 인체와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피해는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런 심각한 인체에 대한 부작용과 마약 거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로 과거엔 통증 완화 치료제로 많이 쓰였었지만 현재는 치료제로서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른 치료법이 개발되어 사용됩니다. 마약을 대신하여 복용 가능한 대체제로 위와 같은 약물들이 있는데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복용하거나 무분별한 복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 기쁨의 물질이 몸에 충만하면 좋겠는데 마약은 절대 안 되고 의사 처방 받는 것도 급하지 않으면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앞에 도파민의 역할에 대해 잠깐 언급했는데 도파민은 우리가 즐거움과 보상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주의력, 기분과 같은 특정 기능을 조절하도록 뇌에서 생성됩니다. 즐겁거나 보람 있는 일에 대한 반응으로 도파민이 방출되면 그 경험으로 이어진 행동을 강화하여 미래에 반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우리가 보람을 느끼거나 즐거운 일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신기한 물질입니다. 청소년기의 도파민 활동이 특히 높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발달 단계에서 발생하는 뇌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뇌의 보상센터가 충만된 도파민에 더 민감해지며 이로 인해 청소년기는 특히 즐겁고 보람있는 경험을 찾는데 도전적인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반면에 청소년기는 부모들이 보기에 소위 일탈 행위도 많은 것입니다. 도파민에 기인한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독려해주고 때론 무모하고 충동적인 탈선 행위도 이해해야 합니다. 도파민의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영향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한 청소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라 합니다. 따라서 앞에 언급한 도파민의 동기부여 및 보상에 따른 선순환 효과의 성질을 잘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논리적인 청소년들에 대한 이상적인 교육 방법이 개발되기 바랍니다. 도파민 부족 시 발생하는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도파민 저하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은 일상의 루틴을 잘 관리하면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갑작스럽고 강한 자극적인 쾌락이 지속될 때 금세 내성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조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두고 계획한 대로 천천히 조금씩 성취를 이뤄가면서 인생을 즐긴다면 도파민 저하에 빠지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행복물질을 몸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마약과 의사 처방을 제외하고는 위에 나열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독성이 없고 수용체 손상이나 내성도 없기 때문에 저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은 항목들이니 숙지하시어 남은 인생 보다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기 좋게 표로도 만들어봤습니다. 행복의 물질과 함께 건강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니의 원팁이었습니다.